안녕하세요. 늦은 밤. 창밖에 소음이 잦아들 무렵이면 우리는 문득 누군가의 소식을 떠올리곤 합니다. 오늘은 한때 가장 화려한 조명 아래 서 있었지만 이제는 그 조명 밖에서 조용히 자신의 삶을 꾸려가고 있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25이라는 나이. 누군가에겐 이제 막 시작일 그 시기에 스스로 마침표를 찍고 무대를 내려온 가수 김소희님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분과 함께 그 결정의 무게와 의미를 짚어보겠습니다. 선생님, 김소희님의 은퇴 소식은 당시 많은 이들에게 꽤나 큰 충격이었죠. 네, 그랬었죠. 보통 연예계에서 은퇴라고 하면 어떤 불미스러운 사건에 휘말리거나 인기가 사그라졌을 때 선택하는 길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김소희 씨의 경우는 달랐어요. 배우로서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고 여전히 팬들의 사랑을 받던 시기였으니까요. 25, 우리 인생의 계절로 치자면 한창 꽃이 피어나는 봄날인데 그 봄날의 한복판에서 스스로 꽃잎을 떨구기로 한 그 마음이 어땠을지 생각해보게 됩니다. 자필 편지 한 장에 담긴 그 담담한 고백이 오히려 많은 이들의 마음을 더 일렁이게 했던 것 같아요. 그 자필 편지를 읽어보면 참 정중하면서도 단단함이 느껴지더라고요. 단순히 힘들어서 도망치는 게 아니라 오랜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이라는 게 글자 마디마디에서 전해졌습니다. 한편으로는 그 어린 나이에 얼마나 많은 것들을 감내해 왔기에 이런 선택을 했을까 싶어 마음이 아릿해지기도 했고요. 선생님께서는 그 편지에서 어떤 문장이 가장 기억에 남으시나요? 이제는 평범한 삶으로 돌아가려 한다는 그 구절이었습니다. 평범함이라는 게 우리에게는 공기처럼 당연한 것이지만 10대 시절부터 연습생 생활을 하며 서바이벌이라는 정글 속에서 살아온 그녀에게는 가장 얻기 힘든 사치였을지도 모릅니다. 박수 소리가 멈춘 뒤에 찾아오는 정막보다 언제 멈출지 모르는 박수 소리를 기다리며 견뎌야 했던 불안이 더 컸던 게 아닐까 싶어요. 이번 이야기는 그 화려했던 작별 인사의 이면을 따라가보는 여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팟캐스트는 김소희님의 실제 데이터와 기록들을 바탕으로 하되 제작 과정에서 인공지능 기술이 일부 활용되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들으시면서 혹시 불편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고견을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그녀가 처음 우리 앞에 나타났던 그 치열했던 경쟁의 현장으로 시간을 되돌려 보겠습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김소희라는 이름의 시작은 역시 그 서바이벌 프로그램이었죠. 수많은 소녀들 사이에서 유독 눈에 띄던 그 맑은 눈망울과 절실함이 떠오릅니다. 하지만 그 영광스러운 센터라는 자리가 사실은 얼마나 날카로운 가시방석이었는지 우리는 그때 미처 다 알지 못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김소희 씨를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오디션 프로그램에서의 독보적인 모습입니다. 수백 명의 연습생 사이에서 살아남아 데뷔라는 문턱을 넘는다는 것. 그건 아마 우리 같은 일반인들은 상상조차 하기 힘든 중압감이었을 거예요. 선생님, 당시 그녀가 보여준 그 절실함은 단순한 성공 욕구 이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연습생 시절이라는 게 사실 기약 없는 기다림의 연속이잖아요. 매일같이 거울을 보며 자신을 채찍질하고 남보다 앞서 나가야만 생존할 수 있는 구조 속에서 자라온 겁니다. 특히 김소희 씨가 참여했던 서바이벌은 대중의 투표로 순위가 결정되는 잔인한 방식이었지요. 매 시간 바뀌는 순위표 앞에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야 했던 그 어린 소녀가 느꼈을 압박감은 아마 전쟁터의 그것과 다르지 않았을 겁니다. 센터라는 자리는 단 한 명에게만 허락되지만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 쏟아야 했던 에너지는 상상을 초월했을 테니까요. 투표 결과에 따라 내일의 운명이 결정되는 삶이라니 생각만 해도 숨이 막히네요. 그런데도 카메라 앞에서는 늘 웃어야 하고 완벽한 모습을 보여줘야 하잖아요. 그게 바로 아이돌이 치러야 하는 영광의 대가일까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대중은 무대 위에서 반짝이는 모습만 보지만 그 뒤편에서는 무너져가는 자아를 붙잡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소희 씨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누군가에게 선택받아야만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은 역설적으로 내가 누구인지를 잊게 만듭니다. 타인의 시선에 맞춰 자신을 편집하고 가공하는 과정에서 영혼은 조금씩 야위어가는 법이죠.
센터라는 왕관은 화려했지만 그것이 머리를 짓누르는 무게는 20 무렵의 소녀가 감당하기엔 너무 무거웠을지도 모릅니다. 경쟁에서 이겼을 때의 성취감도 있었겠지만 동시에 다음 경쟁을 준비해야 한다는 공포가 늘 그림자처럼 따라다녔을 것 같아요. 데뷔라는 꿈을 이뤘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녀는 온전한 행복을 느끼지 못했을까요? 데뷔는 마침표가 아니라 또 다른 치열한 경주의 시작이었기 때문입니다. 서바이벌에서 얻은 인기가 정식 데뷔 후의 성공을 보장해주지는 않거든요. 오히려 서바이벌 출신이라는 꼬리표가 기대치를 높여버려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하곤 합니다. 김소희 씨 역시 데뷔 이후 그룹 활동이 예상만큼 큰 반향을 일으키지 못했을 때 자신이 쏟아부은 그 세월들에 대해 깊은 회의감을 느꼈을 가능성이 큽니다. 왕관을 썼지만 정작 돌아갈 곳이 없다는 고독, 그것이 그녀가 마주한 첫 번째 균열이었을 겁니다. 서바이벌이라는 거대한 파도를 넘어 데뷔라는 육지에 발을 내디뎠지만 그곳 역시 평온한 안식처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대중은 김소희라는 이름을 여신 혹은 센터라는 완벽한 프레임 안에 가두어 두려 했으니까요. 선생님, 아이돌에게 요구되는 그 완벽함이라는 것이 사실은 한 사람의 인간성을 지워나가는 과정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정확한 지적입니다. 우리가 아이돌을 우상이라고 부르는 순간부터 그들은 인간이기를 포기하도록 강요받곤 하지요. 20대 초반의 가장 찬란한 시기에 김소희 씨가 마주해야 했던 것은 24시간 내내 작동하는 보이지 않는 감시 카메라였습니다. 무엇을 먹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심지어 어떤 표정을 짓는지까지 모두가 품평의 대상이 되었으니까요. 여신이라는 칭호는 아름답지만 동시에 그 감옥 안에서는 숨소리조차 조심해야 하는 법입니다. 대중이 규정한 이미지에 자신을 끼워 맞추기 위해 정작 본인의 감정은 뒷순위로 밀려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늘 웃고 있어야 하고 늘 예뻐야 한다는 강박이 얼마나 무거웠을까요? 김소희 씨의 활동 기록을 보면 쉴 틈 없이 활동을 이어가면서도 흐트러진 모습을 보인 적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 성실함이 오히려 그녀를 더 빨리 지치게 만든 건 아닐까 싶어 마음이 쓰입니다. 그렇습니다. 성실함이 독이 되는 경우도 있지요. 자신의 에너지가 고갈되고 있다는 신호를 무시한 채 팬들의 기대와 회사의 요구에 응답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내면이 텅 비어버리는 번아웃이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특히나 아이돌 산업은 정서적인 소모가 굉장히 빠릅니다. 무대 위에서 쏟아내는 그 에너지만큼 무대 뒤에서 채워져야 할 인간적인 온기가 필요한데 김소희 씨에게는 그럴 시간이 허락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껍데기는 화려하게 빛나지만 알맹이는 점점 말라가는 그런 고독한 시간을 꽤 오래 견뎌왔을 것으로 보입니다. 누군가에게는 부러움의 대상이었겠지만 정작 본인은 거울 속에 자신이 낯설게 느껴졌을지도 모르겠네요. 타인이 원하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했던 그 여신의 프레임이 결국 그녀를 무대 밖으로 밀어내는 보이지 않는 힘이 되었던 걸까요? 그렇다고 볼 수 있지요. 나를 사랑해주는 수만 명의 팬이 있어도 정작 내가 나를 사랑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면 그 모든 환호성은 공허한 메아리가 됩니다. 김소희 씨가 훗날 은퇴를 결정하며 평범한 삶을 갈구했던 이유도 결국 이 프레임 밖으로 나가 진짜 자신의 숨소리를 듣고 싶었기 때문일 겁니다. 화려한 무대 의상을 벗어던지고 수수한 옷차림으로 길을 걸어도 아무도 알아채지 못하는 그 자유가 그녀에게는 그 무엇보다 간절했을 테니까요. 하지만 그런 인내의 시간 끝에 돌아온 결과가 항상 달콤했던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야심차게 시작했던 그룹 활동이 대중의 기대만큼 큰 반향을 일으키지 못했을 때 그 좌절감은 단순한 성적의 문제를 넘어섰을 것 같아요. 선생님, 김소희 씨에게 이 시기는 어떤 의미였을까요? 아마도 자신의 존재 이유에 대해 가장 깊은 의문을 던졌던 시기였을 겁니다. 서바이벌에서 얻은 그 뜨거웠던 인기가 마치 신기루처럼 느껴졌을 수도 있고요. 연예계라는 곳이 참 냉혹해서 아무리 열심히 해도 운과 타이밍이 맞지 않으면 외면당하기 일쑤이지요. 김소희 씨는 누구보다 최선을 다했지만 그룹의 부진이라는 성적표를 받아들었을 때 그 화살을 자신에게 돌렸을 가능성이 큽니다. 내가 부족한 건가? 나의 노력에 문제가 있는 걸까? 하는 자책이 보이지 않는 균열을 만들기 시작한 것이죠.
노력이 반드시 성공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그 당연한 진리가 어린 나이의 그녀에게는 참 감당하기 힘든 상처였을 것 같습니다. 활동을 거듭할수록 활기찼던 모습 대신 어딘가 모르게 지쳐 보이는 모습이 보였던 것도 그 균열의 징조였을까요? 맞습니다. 마음의 균열은 반드시 겉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지요. 이전에는 눈빛에서 전해지던 생기가 조금씩 사그라들고 웃음 뒤에 가려진 피로감이 대중의 눈에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힘들었던 건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었을 거예요. 이 길 끝에 무엇이 있는지,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 수 없을 때 인간은 가장 큰 공포를 느끼거든요. 화려한 데뷔 이후에 찾아온 정체기는 그녀에게 연예인 김소희로서의 유효기간을 자꾸만 확인하게 만드는 가혹한 시간이었습니다. 무언가를 간절히 원해서 얻었지만 그것이 자신을 갉아먹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의 그 참담함은 이루 말할 수 없겠네요. 실패가 용납되지 않는 이 바닥에서 그녀가 느꼈을 무력감이 참 가슴 아프게 다가옵니다. 실패라는 단어를 입 밖으로 내뱉는 것조차 금기시되는 분위기 속에서 홀로 그 무게를 견뎠을 테니까요.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깊은 균열이 있었기에 그녀는 다른 길을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무대라는 좁은 세상이 전부인 줄 알았던 소녀가 그 균열 사이로 새어 들어오는 다른 빛을 발견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것이 연기였을 수도 있고 혹은 연예계 너머의 평범한 일상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견고했던 아이돌이라는 성벽에 금이 가면서 비로소 인간 김소희의 진짜 인생이 시작될 준비를 하고 있었던 셈입니다. 아이돌로서의 성적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을 때 김소희 씨가 선택한 다음 행선지는 무대가 아닌 카메라 앞, 즉 연기였습니다. 방과 후 전쟁 활동 같은 작품에서 보여준 모습은 대중에게 꽤 신선한 충격을 주었지요. 선생님, 가수가 아닌 배우로 서는 과정 역시 그녀에게는 또 하나의 치열한 생존 게임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연기라는 분야는 단순히 대사를 외우는 것을 넘어 다른 사람의 인생을 빌려와 내면을 드러내야 하는 작업입니다. 어쩌면 김소희 씨에게 연기는 아이돌 김소희라는 껍데기를 벗어던지고 억눌려 있던 감정들을 쏟아낼 수 있는 유일한 비상구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신인 배우로서 다시 바닥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중압감, 그리고 여전히 따라다니는 아이돌 출신이라는 시선은 그녀를 또 다른 형태의 긴장 속으로 밀어넣었습니다. 쉬고 싶었을 청춘이 쉬지 못하고 다시 운동화 끈을 꽉 조여매야 했던 그 시간들이 참 안쓰럽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활동 내역을 보면 정말 쉼없이 달려왔더라고요. 작품을 준비하고 촬영 현장에서 밤을 지새우고 다시 대중의 평가를 기다리는 그 반복적인 일상이 겉으로는 화려해 보일지 몰라도 속은 점점 타들어갔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우리가 흔히 노력의 배신이라고 하잖아요. 최선을 다해 연기하고 새로운 길을 모색했지만 연예계라는 거대한 시스템 속에서 한 개인이 느끼는 무력감은 지워지지 않았을 겁니다. 특히 오랜 시간 지속된 정서적 소진은 육체적인 고통으로까지 이어졌을 가능성이 커요. 마음이 아프면 몸이 먼저 신호를 보내기 마련이니까요. 배우로서 가능성을 인정받는 순간에도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언제까지 이렇게 나를 소모하며 살아야 할까라는 근본적인 질문이 멈추지 않았을 겁니다. 결국 그 방황의 끝에서 그녀는 무언가 결단을 내려야만 하는 지점에 도달했군요. 배우로서의 성공이 곧 행복의 정답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걸까요? 성공이라는 것이 타인이 정해준 기준이라면 행복은 내가 정하는 기준이라는 사실을 서서히 알아가기 시작한 거죠. 연기라는 새로운 길 위에서도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을 느꼈을 때 그녀는 비로소 연예인 김소희가 아닌 인간 김소희로서의 삶을 진지하게 고민하게 된 셈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무렵 그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예상치 못한 온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인생의 가장 춥고 외로운 방황의 시기에 김소희 씨에게 찾아온 건 수만 명의 환호성이 아닌 단 한 사람의 진심 어린 위로였습니다. 바로 그녀의 반려자가 될 뿐이었지요. 선생님, 연예계라는 화려하지만 차가운 곳에서 평범한 한 사람과의 만남이 그녀에게는 어떤 의미였을까요? 아마도 평생 처음 느껴보는 무조건적인 수용이었을 겁니다. 연예계에서는 늘 무언가를 증명해야 하고 예뻐야 하고 쓸모가 있어야 사랑받잖아요. 하지만 그분은 김소희 씨를
센터나 배우로 본 것이 아니라 그저 마음이 여리고 따뜻한 한 여자로 바라봐 주었습니다. 세상의 잣대에서 벗어나 온전히 나 자신으로 존재할 수 있는 유일한 공간, 즉 조용한 안식처를 발견한 것이죠. 그 안식처에서 그녀는 비로소 무거운 갑옷을 내려놓고 깊은 숨을 내쉴 수 있었을 겁니다. 누군가에게는 결혼이 그저 뉴스 속 한 줄 기사일지 모르지만 김소희 씨에게는 생존을 위한 선택이자 구원이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분이 그녀의 정신적인 지주가 되어 주었다는 이야기가 참 따뜻하게 들리네요. 그렇습니다. 사랑이라는 감정을 넘어 누군가가 내 삶의 무게를 함께 짊어질 준비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인간은 가장 큰 용기를 내게 됩니다. 김소희 씨가 은퇴라는 파격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었던 배경에는 무대를 내려가도 나를 따뜻하게 맞아줄 집이 있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박수 소리가 사라진 뒤에 정막을 두려워하던 소녀가 이제는 그 정막 속에서 들려오는 사랑하는 이의 목소리를 더 소중히 여기게 된 것이죠. 그런데 한창 활동 중인 배우가 결혼과 동시에 은퇴를 선언한다는 건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었을 텐데요. 소중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커리어를 포기한다는 것, 대중의 시선에서는 희생으로 보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대중의 눈에는 희생처럼 보일지 몰라도 김소희 씨 본인에게는 치유의 시작이었을 겁니다. 자신이 그토록 갈구하던 평범한 일상, 아침에 일어나 사랑하는 사람과 식사를 하고 조용히 산책을 즐기는 그 사소한 행복이 연예계의 그 어떤 화려한 상패보다 값지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분과의 만남은 김소희라는 사람의 내면을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고 이제는 타인의 시선이 아닌 자신의 행복을 기준으로 인생의 다음 장을 넘길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을 때 스스로 무대에 전원을 끄는 것은 상상조차 하기 힘든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김소희 씨는 만 25이라는 나이에 그 결단을 내렸지요. 선생님, 왜 그녀는 하필 지금이 자신의 이야기를 마무리 지어야 할 적기라고 판단했을까요? 역설적이게도 가장 빛나고 있었기에 더 늦기 전에 진짜 자신의 삶을 구해야 한다고 느꼈을 겁니다. 연예계라는 곳은 한 번 발을 들이면 멈추기가 참 어려운 회전목마와 같거든요. 조금만 더 하면 더 큰 성공이 기다릴 것 같고 지금 멈추면 모든 게 사라질 것 같은 공포가 발목을 잡지요. 하지만 김소희 씨는 소속사와의 계약 종료 시점에 맞춰 아주 단호하게 자신의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것은 등 떠밀려 나가는 퇴장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이라는 책의 다음 장을 직접 쓰기 위해 스스로 펜을 든 주체적인 마침표였습니다. 이제는 평범한 삶으로 돌아가려 한다는 그 한마디가 참 묵직하게 다가옵니다. 은퇴를 선언하던 날, 그녀가 느꼈을 감정은 아쉬움이었을까요? 아니면 해방감이었을까요? 아마도 두 감정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겠지만 마지막 순간에는 깊은 안도감이 더 컸을 겁니다. 자필 편지 한자 한자를 써내려가며 그녀는 아마도 지난 10여 년간 자신을 짓눌렀던 아이돌이라는 무거운 가발을 벗어던지는 기분이었을 거예요. 팬들에 대한 미안함은 컸겠지만 더 이상 타인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자신을 소모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 그녀를 비로소 자유롭게 만들었을 겁니다. 화려한 불꽃놀이가 끝난 뒤에 정막을 두려워하는 대신 그 정막 속에서 비로소 자신의 숨소리를 듣기로 한 것이죠. 소속사와의 계약이 종료되던 날, 그녀는 비로소 계약서가 아닌 자유를 손에 쥐게 된 셈이네요. 그 결단이 결코 충동적인 것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그녀의 차분한 행보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이별은 소란스럽기 마련이지만 김소희 씨의 작별은 참으로 정갈했습니다. 자신의 자리를 깨끗이 정리하고 박수 쳐주는 이들에게 마지막 예우를 다하며 무대 뒤로 걸어 들어갔지요. 가장 아름다운 순간에 멈출 줄 아는 지혜, 그것이야말로 그녀가 대중에게 보여준 마지막이자 최고의 퍼포먼스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 아름다운 작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지만은 않았습니다. 은퇴 소식과 함께 전해진 결혼 소식에 일부에서는 재력가와 결혼하기 위해 도피하는 게 아니냐는 차가운 시선과 근거 없는 루머들이 쏟아지기도 했지요. 선생님, 이런 대중의 반응이 그녀에게는 또 다른 상처가 되었을 것 같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 사회는 누군가가 성공의 궤도에서 이탈할 때
반드시 그 이면에 자극적인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추측하곤 합니다. 특히 젊은 여성 연예인의 은퇴를 결혼이나 경제적 배경과 연결지어 폄하하는 시선은 여전하죠.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녀가 선택한 것은 돈이나 배경이 아니라 자신을 온전히 사랑해주는 사람과 함께하는 평범한 일상이었다는 점입니다. 루머들은 화려한 껍데기만 보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그녀가 그 만남을 통해 얻은 정서적 안정과 치유였음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축복받아야 할 시작에 그런 오해들이 따라붙는다는 게 참 가혹하게 느껴지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소희 씨는 그런 소음들에 일일이 대응하기보다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그 침묵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대답이었을 겁니다. 일일이 해명하고 싸우는 대신 자신이 선택한 삶을 묵묵히 살아내는 것으로 증명하려 한 것이죠. 대중의 시선이라는 감옥에서 평생을 살아온 그녀에게 이제 타인의 오해는 더 이상 자신의 행복을 방해할 수 없는 사소한 소음일 뿐입니다. 누군가는 그녀를 신데렐라에 비유할지 모르지만 사실 그녀는 스스로 성벽을 걸어 잠그고 자신의 왕국을 지키기로 한 용기 있는 한 인간일 뿐입니다. 오해마저도 자신이 감당해야 할 유명세의 마지막 부스러기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네요. 이제는 그런 차가운 시선들조차 닿지 않는 곳에서 그녀만의 따뜻한 계절을 보내고 있기를 바라게 됩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보고 싶어하는 모습이 아닌 그녀가 살고 싶어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은퇴의 완성이지요. 세상의 시선은 잠시 머물다 떠나가지만 그녀가 선택한 곁에 있는 사람과 나누는 일상의 온기는 영원할 테니까요. 오해의 파도가 지나간 자리에 비로소 단단해진 김소희라는 사람의 진심이 남았다고 봅니다. 김소희 씨가 은퇴를 공식화하며 SNS에 올린 자필 편지는 지금 봐도 참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정갈하게 눌러쓴 글자들 사이로 팬들을 향한 미안함과 고마움, 그리고 자신의 선택에 대한 단호함이 동시에 느껴지거든요. 선생님, 이 편지 속의 문장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녀가 작별을 준비하며 얼마나 깊은 밤들을 지새웠을지 짐작이 갑니다. 글씨에는 쓰는 사람의 호흡이 담긴다고 하지요. 한 줄 한 줄 써내려가며 김소희 씨는 아마도 지난 10여 년의 세월을 복기했을 겁니다. 특히 저를 응원해 주셨던 분들에게 실망을 드리는 건 아닐까 걱정된다는 대목에서는 마지막까지도 자신보다 타인의 마음을 먼저 살폈던 그녀의 성정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하지만 그 미안함의 끝에 이제는 저 자신의 행복을 찾아가려 한다는 고백을 덧붙임으로써 비로소 팬들에게 가수 김소희가 아닌 인간 김소희로서의 이해를 구한 셈이지요. 그것은 작별 인사라기보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보내는 일종의 독립선언문처럼 들리기도 했습니다. 팬들의 반응도 기억에 남아요. 갑작스러운 소식에 서운해하는 이들도 있었지만 대다수는 그동안 고생 많았다, 이제는 정말 행복해라 라며 그녀의 앞날을 빌어주었지요. 그 따뜻한 응원이 그녀가 무대를 내려오는 발걸음을 조금은 가볍게 해주지 않았을까요? 그럼요. 연예인에게 팬은 세상의 전부와도 같지만 동시에 가장 무거운 책임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팬들이 너의 행복이 나의 행복이다 라며 그녀의 손을 놓아준 것이죠. 김소희 씨에겐 그 어떤 상패보다 값진 은퇴 선물이 되었을 겁니다. 편지의 마지막 점을 찍을 때 그녀는 비로소 자신을 쫓아매던 수만 개의 시선에서 해방되어 오로지 자신의 심장 소리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을 거예요. 그 여운이 너무나 깊어서 우리는 여전히 그 편지를 그녀가 우리에게 남긴 가장 아름다운 마지막 곡으로 기억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무대의 화려한 조명이 꺼지고 카메라가 사라진 자리, 이제 김소희 씨는 그토록 갈구하던 평범한 일상 속에 머물고 있습니다. 은퇴 후 들려오는 소식들을 보면 화려한 행사장 대신 조용한 카페나 산책길에서 남편과 함께하는 소박한 모습들이 보이곤 해요. 선생님,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는 이 일상들이 그녀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고 있을까요? 아마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것 자체가 기적처럼 느껴지지 않을까요? 누군가에게 평가받지 않아도 되는 아침, 오늘 하루를 어떻게 편집해서 보여줄지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하루 말입니다. 이제 그녀의 시간은 타인의 스케줄표가 아니라 자신의 호흡에 맞춰 흐르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장을 보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요리를 하고 계절이 바뀌는 것을 가만히 지켜보는 그 사소한 행위들이 그녀의 메말랐던 내면을 조금씩 채워가고 있을 겁니다. 우리가 보기엔 평범한 일상이지만 그녀에게는 평생을 바쳐 일궈낸 가장 치열한 승리의 전리품인 셈이지요. 가끔은 화려했던 무대가 그립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박수 소리와 환호성이 가끔은 꿈결처럼 들려올 법도 하잖아요. 인간인 이상 전혀 그립지 않다면 거짓말이겠죠. 하지만 그리움보다 지금 누리는 평온의 무게가 훨씬 크기에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예전에는 수천 명의 박수 소리에서 존재 이유를 찾았다면 지금은 곁에 있는 단 한 사람의 따뜻한 눈빛에서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있으니까요. 박수 소리는 찰나의 희열을 주지만 곁을 지켜주는 온기는 삶 전체를 지탱해줍니다. 김소희 씨는 이제 그 온기의 힘을 믿고 더 이상 박수 소리에 목마르지 않는 단단한 사람이 된 것 같습니다. 무대 위에서 반짝이던 별이 아니라 누군가의 곁에서 은은하게 빛나는 촛불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거군요. 그 평온함이 화면 너머로도 전해지는 것 같아 마음이 놓입니다. 맞습니다. 그녀의 지금 모습은 우리에게도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지금 남의 박수를 받기 위해 살고 있나요? 아니면 스스로를 안아주기 위해 살고 있나요? 라고 말이죠. 김소희 씨는 그 질문에 대해 은퇴라는 가장 정직한 답을 내놓았고 지금 그 선택이 틀리지 않았음을 자신의 일상을 통해 묵묵히 증명해 보이고 있습니다. 비로소 그녀는 누군가의 센터가 아닌 자기 인생의 온전한 주인공이 된 것이죠. 김소희 씨의 짧지만 강렬했던 연예계 여정을 돌아보니 이것은 단지 한 개인의 은퇴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시대 청춘들이 마주한 보편적인 고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남들에게 보여지는 성공을 위해 정작 자신의 내면이 타들어가는 줄도 모르고 달리는 수많은 센터들에게 그녀가 던지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그녀는 우리에게 멈출 수 있는 용기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끝까지 버티는 것만이 미덕이라고 배우지만 사실 자신을 잃어가면서까지 지켜야 할 무대는 세상에 없거든요. 김소희 씨의 은퇴는 성공의 기준을 타인의 박수 소리에서 자신의 평온한 숨소리로 옮겨놓은 일종의 가치관 혁명이었습니다. 화려한 왕관을 내려놓는 순간 비로소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행복을 되찾을 수 있다는 것을 그녀는 온몸으로 증명해 보였습니다. 경쟁 지상주의 사회에서 지쳐가는 많은 이들에게 잠시 내려놓아도 당신의 삶은 여전히 가치 있다는 아주 따뜻한 위로를 건넨 셈이지요. 가장 빛날 때 떠난다는 말이 참 진부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김소희 씨의 사례를 통해 그 말이 얼마나 주체적이고 단단한 의지의 표현인지 깨닫게 됩니다. 아이돌 산업이라는 거대한 시스템 안에서 소모품이 되지 않고 스스로 자신의 삶을 구원한 그녀의 행보가 참으로 성숙해 보입니다. 맞습니다. 그녀가 남긴 빈자리는 아쉽지만 그 자리에 남겨진 자기 사랑이라는 메시지는 오래도록 우리 곁에 머물 것입니다. 누군가의 기대에 맞추느라 정작 나 자신을 소외시키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진짜 원했던 행복은 어디에 있었는지 다시금 돌아보게 만들죠. 김소희라는 이름은 이제 화려한 무대 위의 아이콘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책임질 줄 아는 한 성숙한 인간의 이름으로 우리 기억 속에 저장될 것입니다. 그녀의 용기가 오늘을 사는 또 다른 소희들에게 작은 빛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은 25, 가장 찬란한 봄날에 평범한 일상의 소중함을 선택한 김소희님의 삶을 따라가 보았습니다. 무대를 내려온 그녀가 지금 어느 집 마당에서 혹은 어느 조용한 길 위에서 느끼고 있을 그 평온함이 여러분의 밤에도 나직하게 스며들길 바랍니다. 선생님, 마지막으로 김소희님과 그리고 그녀의 이야기를 들은 청취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소희 씨,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는 타인의 시선이 없는 곳에서 온전히 자신만의 계절을 만끽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 우리 인생의 센터는 그 누구도 아닌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남들의 박수가 없어도 당신의 오늘은 충분히 아름답다는 사실을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족한 저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밤 되십시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팟캐스트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인공지능 기술의 도움을 받아 제작되었으며 여러분의 따뜻한 공감과 비판 속에 성장하고 있습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며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도 깊이 있는 삶의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 김소희 씨의 짧지만 강렬했던 연예계 여정을 돌아보니 이것은 단지 한 개인의 은퇴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시대 청춘들이 마주한 보편적인 고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남들에게 보여지는 성공을 위해 정작 자신의 내면이 타들어가는 줄도 모르고 달리는 수많은 센터들에게 그녀가 던지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그녀는 우리에게 멈출 수 있는 용기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끝까지 버티는 것만이 미덕이라고 배우지만 사실 자신을 잃어가면서까지 지켜야 할 무대는 세상에 없거든요. 김소희 씨의 은퇴는 성공의 기준을 타인의 박수 소리에서 자신의 평온한 숨소리로 옮겨놓은 일종의 가치관 혁명이었습니다. 화려한 왕관을 내려놓는 순간 비로소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행복을 되찾을 수 있다는 것을 그녀는 온몸으로 증명해 보였습니다. 경쟁지상주의 사회에서 지쳐가는 많은 이들에게 잠시 내려놓아도 당신의 삶은 여전히 가치 있다는 아주 따뜻한 위로를 건넨 셈이죠. 가장 빛날 때 떠난다는 말이 참 진부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김소희 씨의 사례를 통해 그 말이 얼마나 주체적이고 단단한 의지의 표현인지 깨닫게 됩니다. 아이돌 산업이라는 거대한 시스템 안에서 소모품이 되지 않고 스스로 자신의 삶을 구원한 그녀의 행보가 참으로 성숙해 보입니다. 맞습니다. 그녀가 남긴 빈자리는 아쉽지만 그 자리에 남겨진 자기 사랑이라는 메시지는 오래도록 우리 곁에 머물 것입니다. 누군가의 기대에 맞추느라 정작 나 자신을 소외시키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진짜 원했던 행복은 어디에 있었는지 다시금 돌아보게 만들죠. 김소희라는 이름은 이제 화려한 무대 위의 아이콘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책임질 줄 아는 한 성숙한 인간의 이름으로 우리 기억 속에 저장될 것입니다. 그녀의 용기가 오늘을 사는 또 다른 소희들에게 작은 빛이 되었기를 바랍니다.